KF-21 보람의 전투기의 지상시험을 놓고 해체 수준으로 분해했다는 주장이 해외로 퍼져나갔다. 일본에서는 혐한극우 유튜버와 일부 인터넷 매체가 이 주장을 소개하면서 KF-21 전투기 폄하에 가세하고 있다. KF-21 전투기가 목업실물 모형이라며 조롱하거나 한국 공군이 불쌍하다. 이런 걸로 결국 날 수 없을 테니까와 같은 비아냥성 댓글까지 등장했다. 발단은 지난 4월 9일 KF-21 출고식이 문재인 대통령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앞당겨졌으며 그 후유증으로 출고식 직후부터 이례적으로 해체 수준의 분해 작업을 펼쳤다는 보도가 국내 일부 언론에서 나오면서부터다. 전투기 분해 조립 비용은 엄청나고 해외에서도 출고식 뒤 재분해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반박했다. 당초 5월 예정이던 출고식 일정이 앞당겨진 것은 사실이나 해외에서도 어떤 전투기든 개발비를 아끼고 돌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일정 단축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KF-21 전투기의 중량이 계획보다 초과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5월 중 실시한 중량과 평형 시험에서 목표 중량을 약간 밑도는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KF-21 전투기 체계종합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연료계통 1차 시험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AI 수석 엔지니어인 이희루 상무는 연료탱크에 공기를 한계치 이상으로 주입하는 가압시험에서 엔진 등의 탈거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종석 뒤에 있는 연료탱크 시험을 위한 과정에서는 캐노피 조종석 덮개를 떼어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KAI는 연료계통 1차 시험을 마치면 비행제어 지상시험과 엔진 가동시험을 잇따라 실시할 계획이다. 방사청과 KAI는 전투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롤아웃 후 분해 해체한 사례가 드물다는 주장에 대해 지상시험 자체가 주요 구성품 탈착을 통해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진수 한양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 교수는 작전에 투입되는 1성급 전투기일수록 엔진을 가능한 쉽고 빠르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기술적 위험이 크지 않다며 공군의 일선 전투비행단에서도 수시로 탈착할 만큼 비용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KAI 이희루 상무는 뼈대 기골가 보일 정도로 분해했다는 시각에 대해 장비 점검용 도어돌을 개방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랜딩 기어는 손도 안 댔다고 설명했다. 세종대 기계항공우주공학부 이경태 교수는 극한의 상황에 대비해 한계치에 가까운 테스트가 진행되는 연료계통 시험에서 주연료 탱크 주변 구성품의 탈착은 개발 과정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요 구성품 탈착은 어느 국가에서나 시제기 시험 과정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고 F-35 개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교수는 자칫 오해가 쌓이면 엔지니어들의 사기 저하와 개발 일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했다. 조진수 교수는 전투기 개발의 일정과 진행 상황을 공개할 경우 R&D 연구 및 개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주요 무기의 개발과 정보 공개에 대한 범위와 한계를 미국과 유럽 국가들 수준으로 명백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F-21 보람의 CJ-호기 단자형 그리고 복자형 CJ-호기의 생산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달 21일 오전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KAI 즉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했다. 수많은 시설 가운데 우선 들어선 곳은 카이의 고정익동. 고정익동은 말 그대로 동체의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항공기 즉 고정익 항공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특히 고정익동은 4월 9일 시제기 출고식이 거행된 우리 공군의 국산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정익동에 들어서자 완성을 눈앞에 둔 KF-21 보람의 CJ-호기가 눈에 들어왔다. 이 밖에 생산 라인에는 수대의 시제기가 조립되고 있었다. 시제기들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후방 조종석을 가진 복자형 CJ-호기였다. 현재 카이는 비행시험을 위한 총 6대의 KF-21 보람의 시제기를 만들고 있다. 조종사 1명이 탑승하는 단자형 4대 그리고 복자형 2대 등이다. 이들 시제기는 내년 하반기 첫 비행을 시작해 4년간 총 2200여 회의 비행시험을 거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지상시험 및 내구성 시험을 위한 시제기 2대도 제작하고 있다. KF-21 보람에는 향후 단자형의 복자형도 전력화될 예정이다. 복자형 시제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KF-21 보람의 계열 기종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일례로 KF-21 보람의 전투기 1대를 만드는 데는
22만 개 이상의 부품과 550여 개의 전자장비 및 기계장치 그리고 450에 달하는 각종 배선이 사용된다. 이처럼 전투기 제작은 높은 난이도와 함께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28일 체계 개발 계약이 체결된 이후 불과 6년 만에 KF-21 보람의 CJ1호기 단자형을 출고했다는 것은 연구개발진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KF-21 보라매를 보는 일부 여론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하다. 특히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출고식 이후 KF-21 보라매 CJ1호기가 분해되었다거나 기체의 무게중심이 맞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두 눈으로 확인한 KF-21 보라매 CJ1호기는 정해진 개발시험 일정에 의해 각종 점검창을 열어서 점검을 하고 있었을 뿐 분해 혹은 해체되지 않았다. 사실 이러한 점검 및 시험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개발 시험 시 일부 장비 및 부품을 탈거하거나 분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또한 해외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장면 중의 하나이다. 지난 20년간 전 국민의 뜨거운 응원과 우리 엔지니어들의 열정으로 탄생한 21세기 대한민국 영공수호의 보라매가 드디어 알을 깨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특급 보안이 요구되는 반도체 생산시설 이상의 초정밀 장비와 기계들과 건공감리 또렷한 태극기가 인사를 건네는 KF-21 제작 라인 한가운데 노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이하 KF-21의 실물은 생각했던 것보다 큰 크기의 멋진 자태를 가졌다. KF-21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 프로젝트가 낳은 작품으로 연구개발 인력 1,500여 명이 투입되어 개발과 양산까지 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전략무기체계 개발 사업이다. 방위사업청 주도하에 500개가 넘는 국내 연구기관과 대학 그리고 국내외 협력업체가 참여해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으며 KF-21의 개발과 양산을 책임지고 있는 제작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다. 지난 4월 9일 국민들에게 선보인 1호기에 이어 곧바로 조립에 들어간 2호기를 포함해 6대의 시제기가 지상 및 비행 테스트를 위해 제작되며 개발 완료 시기는 2026년이다. 최고속도 마하 1.8, 엔진 최고 추력 44,000판, 최대 비행거리 2,900km, 최대 무기 탑재량 7,700, FASS 초정밀 조립 오차 범위 0.025mm, KAI 개발 인력 1,500명, 개발 예산 8조 8천억 원, 기본적인 제원은 동체 길이 16.9m, 최대 탑재량 7.7톤, 최대 이륙 중량 25.6톤, 탑재된 제트 엔진 F414G-402기가 제공하는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로서 이를 자동차 마력으로 단순 변환해보면 800마력을 내는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의 170배가 넘는 14만 마력 내외의 강력한 힘을 가졌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 시속으로 표현하면 2200km이며 항속거리는 2900km로서 한 번 이륙해서 서울과 제주를 3회 왕복할 수 있다. 무장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과 공대지 미사일 및 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기체 크기 기준으로 동급 모델인 보잉 FA-18 슈퍼호넷, 유로파이터 타이푼, 닷솔 라팔 이상의 항공전자 시스템이 탑재되며 국산 부품과 장비 비율이 높아서 실전 배치 이후부터 들어가는 운용 유지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F-21은 조종 편의성과 비행 안정성이 뛰어나며 MFD 멀티 펑션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조종사는 비행 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시제기부터 양산 모델까지 생산 공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동체 조립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자동화 정밀 조립 장비인 FASS 퓨소라지 어토메이티드 스파이 시스템의 몫이다. FASS는 전방, 중앙, 후방 3개의 동체로 나뉘어진 주요 기체 구조물을 휘어지지 않으면서 설계도에 나와 있는 수치에 맞춰주는 자동 정렬 시스템으로 KF-21 생산 인프라의 하나로 개발되어 2019년부터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가 이번에 공개한 CJ1호기 조립부터 투입되었다. 지구 대기권 내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크기는 B747, A380과 같은 대형 기종의 경우 최대 400톤에 이르는 무거운 물체이다. 기체 크기에 맞는 힘을 가진 엔진이 장착되어 비행하지만 비행 환경과 다양한 공기역학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 국내외 항공여행에서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커다란 B747부터 2인승 세스나까지 모든 비행기는 사소한 외부 요인에도 비행에 영향을 받는다.
초음속 비행으로 각종 커다란 응력, 스트레스, 압력에 더 민감한 전투기는 조립 정밀도가 높을수록 비행 특성에 관여하는 변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에 초정밀 조립이 가능한 FASS는 동체에 가해지는 다양한 힘으로부터 기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381개의 부품과 9,500여 개의 하드웨어가 체결되는 KF-21 동체는 단 한 개의 부품이라도 가공과 조립이 잘못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FASS의 가장 큰 특징은 정밀도다. 항공기 조립 공정은 큰 틀에서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직접 겁니다. 오늘은 KF-21에 들어간 5세대 전통의 기술 중 하나인지 양성 적외선 방해 장비 DIRCM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러시아어 보세 대전드린소의 57에 현재 세계 최초로 탑재된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가 DIRCM입니다. 취약성 쪽에선 장비 DIRCM은 35에 탑재시키기 위해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우리 KFC 지불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본 동영상 하나 시스템이 DI10시의 초도 운영시간 평가 지원 용역 사업 계획에 대한 회신 기사와 F-35 소비 37 내려야 DIRCM 외신 그리고 리터럴 전문 잡지 내용을 참고해 반대 영상물 밝힙니다. 한국 세계 6번째 시장성 쪽에선 방해 장비 DIRCM 개발한다. 하나 시스템이 빵과 평소와 한분기 의추천 다방어 시스템 제작성 쪽에서 방해 장비 DIMCM 초도 운영 시험 평가 좋은 용역 사업을 계약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고 2020년 7월 9일 밝혔습니다. 양성 적외선 방해 장비 DISM은 아군 항공기를 공격하는 적은 휴대용 적외선 유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장비입니다. 항공기에 장착해 적의 미사일 공격이 탐지되면 고출력 적외선 방해 레이저를 발사해 미사일을 교란시켜 아군 항공기 생성을 특히 적으로 향상시킵니다. 하나 시스템은 201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시험 개발에 시제품 제작 업체로 참여해 2018년 DIRCM 피칭 기술을 개발하고 항공기 파트가 이용하도록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이자 미국, 영국 세금 세계 6번째로 개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업은 DIRCM D3기를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초도 운영시간 평가 수행 화제입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적정 운영 성능과 운영 적합성 검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최종 시험 평가한 것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DIRCM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청년 입증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대는 이미 2018년 개발 시험 평가 통과와 허브로 민간 회계 탑재 시효 실제 발표된 휴대용 공백은 미사일 도라 시안까지 성공하며 그 성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향후 DIRCM이 다양한 그냥 한국에 사체되어 전역 하시 페이지부터 대형 항공기까지 하는 게 생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명시한 평가 성능 입증을 토대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글로벌 방산 시간까지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DIRCM 성능은 KF-21의 DIRCM이 파트를 알린 것은 캐크 XC1 공급 설계 모델 2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양성 적외선 방해 장비 DIRCM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개발 진행됩니다. 초기 방식은 쪽에서 램프를 적용할 안 된 방식이며 최근에는 적외선 레이저를 사용하여 만드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개발된 장비는 후기 방식으로 조개사 레이저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EC-186을 납대어 쪽에선 유도 미사일을 사용해 실제 방해 성명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한국군이 운영 중인 위치 60P 나 출현에 대해 무난한 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DISM을 회계에 탑재한 테스트 과정이 필요한데 외국의 업체들이 막판 테스트 비용을 도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 시스템과 방광용선은 테스트 계약을 맺고 민간 용인될 게 DIRCM을 장착해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F-35요 DISM 개발은 2013년 9월 무엇으로 구만사는 자체 자금으로 F-35요 DIRCMA 개발하고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옷으로 그럼 원사가 이쁜 음식 보를 위해 개발한 귀하의 CM은 배정 제모 호칭되고 있으며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사용되는 공대공대지 미사일에 모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포스로 콜만사는 F-35 5 장착해 맞죠 개발한다고 발표했으나 미 공군은 공식적으로 소요 제기를 한 바 없습니다. F-35요 귀하의 CM안에서 특성상 F-30을 장착된 6개의 EOD-S 방탄지체 계저 상부 하부에 DIRCMA 장착해 310호 전체 각국에 대한 방어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F-3조 전투기 자체가 초당 이동각이 110도 이루고 알아보는 공백은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상과 최대 40직급 이동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탐지 및 추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향후 독립적인 포트로도 쉽게 탑재 가능해 이브시고 등 4.5세대 전투기에 도 탑재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기 57 DRCM 세계 최초 바지, 소요 17 시래기 일부의 DRC의 하체가 확인되었으며 전투기 최초로 DRCM을 장착했습니다. 이체하드와 키핑 어딨죠? 상부에 탁자되어 2개 센서를 더해 위아래 300수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내셔널 인터랙티브지에서는 소해 57이 적자라고 그런 전환 센서 환자나하기 관제 시스템 및 방어 시스템 엔진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에 공개된 첫 양산 기체인 DIRCM이 장착되었으며 이는 세계 최초로 DL 시험을 장착한 차기가 됐음을 입증했습니다. 캐블 11호 DIRCM 개발 2018년에 KPX-21의 DRCM 장착 추진 사실이 공개된 이후 방위사업청은 발간하는 국방부와 기술 핵심 기술 계획서를 통해 KF-11호 DIRCM 개발 사업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케이블 11호 DIRCM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하에 단계적 개발을 진행할 예정인데 전투기 탑재 연동형 전자과학조준기술 사업이 시작됩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140곡을 구입해 40대 이상 고기동으로 날아온 묶음 이사를 탐지하는 기술입니다. 참고로 세계 발생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27 수준에 불과 동대구 미사일과 그 차이가 큽니다. 이어 전투기 탑재 한국 적용이 전자과학빔 제어 기술 연구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2027년 사이에 약 129억 원을 투입할 적외선 레이저 비물 이사를 표적을 장애 지속하는 제어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쪽외선 형성 탐색 기반 기술 개발 사업이 2020년부터 2018년 사이에 143억 원을 투입해 실제 고출력 적외선 레이저를 사용해 쪽외선 유도 미사일 탐색기를 재민한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 진행되며 제대로 진행되면 2019년부터 영산대 KP-11 블럭 2 모델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F-35요 DIRCM 장착 사업은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서방 최초로 배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개별적인 6세대 전 크게 고출력 레이저 모기가 탑재되어 이사를 태어나 격투시키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또는 현재 개발 중인 포트형 고출력 레이저 방어 시스템으로 사천 모습의 전투기에 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포트형 고출력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수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KF-11 전투기의 DL 신탁제가 성공한다면 그만큼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향후 예쁘게 50의 통합을 아니 공대지 폭탄을 많이 사용하는 대표 15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도 올라갈 것입니다. 세 줄이다. 첫 번째, 한국은 세계 6번째로 취약성 쪽에선 방해 장비 DIRCM 개발에 성공했다. 두 번째, KF-11에도 취약성 쪽에선 방위 장비가 장착되어 예정이며 지퍼 35 장착 쪽 여부에 따라 서방 펀드 조우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 6세대 전투기는 A전 모기가 탑재되고 미국은 포트여 고출력 레이저 모기를 장착할 수 있으나 이는 타국의 수출 금지 품목이 될 전략무기다. KF-11의 시장성 쪽에선 방위 장비 DIRCM이 장착한으로써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을 높아질 것이다. 감사나 구독, 좋아요, 알리 제정은 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